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살구꽃이 가지마다 가득 피면 그해 농사는 걱정 없다. 저는 어릴 적 외갓집 마당에서 살구꽃이 폭죽처럼 터지던 봄날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살구, 꽃은 매화 닮았고 향은 복숭아 같지만 씨앗 속에는 독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지요? 자, 지금부터 3분 안이 조금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만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면 살구가 4000년 전 사막을 건너고 실크로드를 타고 와 어떻게 우리의 밥상 위에 오르게 되었는지, 또 눈과 피로 회복에 좋은 이유가 무엇인지, 집에서 간단히 즐길 수 있는 살구 병조림, 살구 떡살구 수정과 비법은 물론 씨앗의 독성을 슬기롭게 피하는 안전 수칙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올해 여름 살구를 더 맛있고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 피곤하시거나 눈이 침침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더욱 귀 쫑긋하게 들리실 겁니다. 왜냐고요? 살구 2알만 드셔도 사과 5개에 버금가는 비타민어가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달콤새콤 살구 속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구라고 부르는 과일의 여정은 기원전 2000년경 지금의 중국 북동부 산간 지대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작은 노란 열매가 갈증을 달래고 피로를 씻어준다고 믿었습니다. 썰어 말린 살구를 낙타 등에 실어 실크로드를 따라 서쪽으로 운반했죠. 알렉산더 대왕의 군사들도 로마의 상인들도 그 새콤함에 반했다고 전해집니다. 오스트리아 바하우 지방에서는 지금도 한여름 살구 축제가 열리는데 그 전통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셈이죠. 한반도로는 언제 들어왔을까요? 삼국사기를 들춰보면 신라 시절 이미 행화촌이라 불리던 살구꽃 마을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 우리 조상님들도 1500년 넘게 이 작은 과일을 사랑해왔다고 볼 수 있겠죠. 전설 같은 흥미로운 이야기도 숱합니다. 삼국지의 그 조조는 자신의 군량 창고 옆에 넓은 살구밭을 두고 백성들이 굶주리면 살구를 따서 새콤함으로 허기를 달래라고 했답니다. 또 오나라 명의 동봉은 가난한 환자들에게 치료비 대신 살구나무를 심게 하여 10만 그루 숲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후세 사람들은 그 숲을 행림이라 부르며 존경의 뜻을 표했죠. 이쯤 되면 살구는 단순한 과일을 넘어 역사와 인간의 애환을 품은 작은 타임머신 같습니다. 어떠세요? 문득 살구나무 아래 그늘에서 낮잠 한숨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살구가 어떻게 피로 회복에 좋다는 거지? 바로 영양성분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살구 100g, 그러니까 손바닥에 살포시 올라가는 양 한 줌에 칼로리가 30kcal 남짓입니다. 대부분이 수분이니 부담이 적고 대신 비타민 A, C, 그리고 몸속에서 비타민어로 전환되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죠.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칼륨도 많아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름엔 땀도 많이 흘리고 혈압도 오르내리는데 살구 하나면 보약이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구연산, 사과산 같은 유기산이 신진대사를 촉진해 피로 물질을 분해하거든요. 그러니 여름날 외출 후 목이 칼칼할 때 살구 하나 깨물어 드셔보세요. 입안이 상큼해지면 물론 몸 구석구석 기운이 도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살구 과육을 따뜻한 성질로 분류합니다. 폐를 따뜻하게 하고 장을 부드럽게 해 변비를 완화하며 피부 윤기를 살려준다고 하지요. 옛사람들은 살구꽃은 피어오르면 사람 얼굴이 밝아진다는 말로 피부 미용 효과를 비유했습니다. 참, 속설 중 하나가 살구를 먹으면 잠이 잘 온다인데 실제로 살구 속 트립토판이란 아미노산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합성을 돕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밤잠 설쳐서 고생하시는 분들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살구 이야기만으로도 벌써 침이 고이는데 그럼 집에서 어떻게 해 먹어야 할까? 궁금해지시죠? 지금부터는 간단하면서도 깔끔한 3가지 조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살구 병조림입니다. 막 익어 물렁해지기 직전 살구 10개 정도를 반으로 갈라 씨를 빼고요. 냄비에 물 1컵, 설탕 2큰술,
레몬즙 반 큰술을 넣고 끓입니다. 설탕이 녹으면 살구를 넣고 약불에서 5분. 그 다음 애플민트 잎 두어 장을 살짝 띄워 향을 입히면 끝. 듬성듬성 빵 위에 올리거나 차갑게 식힌 뒤 요구르트와 곁들이면 정말 기가 막히죠. 둘째, 살구떡. 이건 조금 낯설지만 해보면 의외로 쉬워요. 맵쌀가루 200g에 살구즙 100ml를 넣고 고루 섞은 뒤 기모른 찜기에 20분. 잘 익은 살구 과육을 잘게 다져 중간중간 숨겨 넣으면 식감이 살아납니다. 떡이 이렇게 상큼해도 되나? 하고 놀라실 거예요. 특히 치아가 약하신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셋째, 살구 수정과. 수정과 하면 대개 감개피 생강을 떠올리시지요? 그런데 말린 살구를 넣으면 산뜻함이 배가 됩니다. 물 2리터에 말린 살구 15개, 계피 두어 조각, 편생강 서너 조각을 넣고 은근히 끓입니다. 살구가 충분히 불고 향이 우러나면 꿀 한두 큰술로 마무리. 얼음 동동 띄워 드시면 더위와 스트레스가 훅 날아갑니다.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손님 오실 때 내어놓으면 어머, 이런 맛이? 하는 감탄이 쏟아지니 손님 접대용으로도 그만입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괜찮으셨습니까? 혹 놓친 부분 있으시면 잠시 뒤 영상 끝에 자막으로 다시 정리해 놓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경고 하나 꼭 기억해 주세요. 살구씨, 그러니까 행인이라고 부르는 그 씨앗은 약이면서 동시에 독입니다.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체내에서 시아나물로 바뀔 수 있어 다량 섭취하면 위험합니다. 유럽식품안전청에서는 성인 기준 하루 3알, 유아는 단 반 알만 먹어도 문제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도 일반 식품 원료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죠. 그러니 살구를 드실 때는 반드시 씨를 제거하고 과육만 드신다. 이 한 가지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민간요법으로 행인을 가라약으로 쓰던 분들, 가급적 전문가 처방 아래 그리고 열에 볶아 독성을 줄인 뒤 복용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혈압약이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도 꼭 전문의와 상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되는 법이니까요. 벌써 이야기가 제법 길어졌네요. 잠깐 숨 고르시면서 지금까지 나온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살구는 4000년 전 사막길을 건너왔고 비타민 A, C, 베타카로틴 덕분에 눈 건강, 피로 회복, 피부 보호에 탁월하며 병조림 떡 수정과로 손쉽게 즐길 수 있다. 단 씨앗은 위험하니 반드시 제거하라. 이 4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이야기 유익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항상 찾아와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저희 채널도 하루하루 풍년입니다. 올 여름도 살구처럼 달콤새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